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가 지금 있습니다. 예. 1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예상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전화 면접에서는 10%대인데요. 리얼미터에서는 이번 주에 30% 넘으면서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들어섰거든요. 붙었죠. 네. 그게 거의 1년 만일 거예요. 근 1년 만에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붙어서 그러니까 전화 면접과 ARS가 좀 다르다. 그건 뭐냐면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자들은 좀 결집이 되고 있다. 다만 전체 국민으로 퍼지기에는 아직까지 좀 모자란 상황이다.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있다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도부에서 좀 새롭게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하는 목소리 등이 좀 원보이스로 나오게 되면 네네. 약간의 어떤 기계적 반등이나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도부 내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거나 당대표 하는 말, 최고위원 하는 말 다르거나 뭐 이런 집안 싸움을 계속 보여주면 그런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아, 그렇죠. 예.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동학 의원님께서. 저는 일단 이번 선거가 끝나게 되면 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장동혁 이 후보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러면 어떤 일정한 목소리를 계속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되게 극단적인 목소리들을 내잖아요. 네. 그게 전반적인 정서엔 도움이 안 될 거라 보고 그러면서 계속 어찌 보면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들의 정서에서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내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방선거에서의 실권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분란이 계속되고 그럼 지지율이 지금은 이제 결집해가지고 일정 부분 올라가는 추세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장동혁 후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MBS에서 어제 장동혁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MBS에서 근데 MBS에서 조원 장동혁 CNI도 그렇고. 33, 그러니까 김문수 30. 그러니까 ARS에서는 일찌감치 이기는 결과 나왔는데 전화 면접에서 어제 이기는 결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선은 거의 간다고들 다들 보는데 네. 결선 가면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 표가 네. 그 장동혁 후보를 너무 싫어하니까 김문수 후보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 그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을 진짜 이재명보다 더 싫어하는 전통 보수표는 장동혁으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지금은 국민의힘 당직자 자꾸 물어봐도 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디서 조사한 그런 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장해찬 의원은 누구를 근데 진짜 저도 돈 걸라고 하면 어디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그래요? 정도로 좀 예상이 잘 안 되는 그 정도예요? 박빙인 상황 같아요. 그래도 뭐 51대 49로 누구가 이기겠다 뭐 이런 마음은 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근데 김문수나 예. 장동혁 후보나 뭐 다른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도끼인 객긴 같고 뭔 차이냐? 정말 진짜 재밌는 관전 포인트는 3등을 누가 할 거냐인 것 같아요. 안철수냐 아니면 조경태냐. 그건 안철수가 하겠지. 아니 조경태냐 안철수냐인데 그 왜 3등이 중요하냐면 안철수 후보는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찌 보면 보편적인 유권자들의 어떤 눈높이와 가장 맞는 목소리를 국민의힘 내에서 냈는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1, 2등과 가까운 3등으로 안착하느냐 아니면 꼴찌로 그렇게 평가받느냐는 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어느 스탠스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전 포인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내일이 없는 정도로 싸우고 있잖아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거의 내쫓을 것 같은 기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이게 조금 더 비화가 되면 분당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분당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개헌 저지선을 붕괴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막 내부 분란에만 몰두하고 있고 그냥 탄핵 찬성, 탄핵 반대에 대해만 이렇게 막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거시적인 여건까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반론을 하는 게 분당을 하려면 강력한 대선 주자와 그를 따라 나갈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따라 나간다? 한동훈이 강력한 대선 주자예요. 네. 마탱이 간지가 오랜데 택도 없고 한동훈계 의원들은 대다수 초선 비례 중심이에요. 나가는 순간 국회의원직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못 나가요. 그 지역구 의원들은 당 나가봤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우리가 역사로 쭉 봤어. 바른정당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어서 못 나가요. 그럴 배포들이 없어. 그리고 한동훈이 뭐 지지율이 지금 막 30, 40% 나오는 유력 대선 주자고 대선이 한 1년 앞이면 몰라도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궁시렁거리지 분당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나 배포가 없다. 개헌 저지선은 그러면 한동훈계가 삐껴서 개헌 찬성해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만약에 개헌 표결하는데 국회 본회의장 들어가잖아요. 영원히 그냥 민주당 넘어갈 거 아니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자살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 본보기로 신임 김문수 대표든 장동혁 대표든 친한 게 누구 하나 징계하고 뭐 속된 말로 조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삐껴서 집단행동하고 이재명 편드는 개헌을 못 해요. 정치 계속 할 거면. 그래서 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전당대회 보면서 한동훈계는 지금 소멸하고 있는 느낌이 오히려 더 들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나마 같이 힘을 합쳐볼 수 있는 후보가 조경태 안철수인데 그 둘조차도 단일화를 못했잖아요. 서로 본인들이 어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니면 그 대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지금은 어찌 보면 뭐 이게 밖에서 관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들이 막 득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군들이 연합을 못 해가지고 결국엔 소멸하는 국면으로 가고 스스로들도 분할이 돼 버리니까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모아도 30% 될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그거조차 지금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의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개혁신당은 어찌 보면 감나무 밑에 지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떨어져만 나와라 우리 당으로 다 우리가 흡수를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소멸돼 버리면은 받아먹을 감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제가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 꺼졌을 때 이야기를 함부로 절대 옮기지 않지만 근데 우리의 사촌 형제 개혁신당 동지들과 사촌 형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분야에서 말씀하시지만 네. 사석에서 우리 밥과 술을 나누면서는 또 얘기를 굉장히 하지. 끈끈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그 이 정도만 한동훈 하겠습니다. 대표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입지가 사실 천당과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좀 보는 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노골적으로 원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청년 최고위원도 이제 우재준 의원을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듯한 모양새.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우재준 의원 뭐 뽑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청년 그러니까 최고가 재밌어. 한동훈 대표가 밀어주니까 이른바 비윤계 내지는 찬탄파는 이렇게 이 사람을 두고 지지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재준 의원이 안 되고 다른 쪽에서 단일화한 손수 후보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밀었는데도 우재준 의원 심지어 그 현역 의원이거든요. 안 되네. 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지까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 중 하나가 결선을 못 올라가고 많은 언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김장 내지는 장김 결선이 되면 그걸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영향력 완전히 죽었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지상론자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선거만 열리면 야 너 나가 옆구리 잘 쓰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느낀 게 정치인은 선거 안 나가면 결국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서 페북을 쓰고 뭘 하고 뭐 다음번 기회를 노린다 뭐다 해도 그렇지. 선거에 출마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뒷방에서 궁시렁거리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게 확실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를 하려면 선거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개그맨이 되려면은 개그 프로를 하듯이. 예.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가 감나무 뭐 모델을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뭐 한 친한계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해서 제가 받을 확률은 크지 않은 게 그분들은 사실 적극적인 도전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뭔가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러니까 기회를 보는 듯한 타이밍을 보는 듯한 수동적인 정치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 도전해 동탄 나가 지지율 3%도 괜찮아 막 이런 식이거든요. 결이 안 맞아요. 결이 안 맞는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뭐 개혁 세력이랑 개혁 세력, 혁신 세력 뭐 자기들이 이름 붙이는 대로 하는데 그분들이 풍찬 노숙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뭐 비례대표 다른 당 가면은 비례대표 배지 떨어지니까 그냥 배지 유지하고 다른 거 활동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해당 행위를 할 뿐이지. 근데 어차피 그 정당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정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끌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밖으로 나와서 국민을 쳐다보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토론회 열고 해가면서 풍찬 노숙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면 진짜 소멸이에요. 소멸.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풍찬 노숙이 결국은 고생의 서사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성공한 것도 젊은 사람이 진짜 정치권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서사가 있으니까 그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떠올릴 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 싸웠지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꽃길을 너무 많이 걸어왔고 황태자라고 그랬는데. 그 꽃길을 깔아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거의 승부수는 누가 봐도 험지인 곳에 재보궐에 출마해서 개항을 여권의 빅네임과 한번 붙어야 된다. 예를 들면 조국 대 한동훈 대전이 개항을해서 성사된다. 이거는 거의 미니 대선급 관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결기, 떨어지면 많은 걸 잃겠지만, 그러니까 한팔 내주로 각오 안 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온 정치인 한동훈의 캐릭터는 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가요. 아, 겁쟁이. 그러니까 이게 이 꽃길이 마련돼져야 걷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친한 게에서 한동훈 죽이려고 개항 보내려고 한다라고 자꾸 막 그래. 막 벌벌 떨어 입에 개거품 물면서.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진짜 말 그대로 혁신적인 자기 희생적 선거 출마 없이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냐. 결국 그 사람들 생각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하면 망한 정당 수습하겠다는 건데 이긴 총장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뭐 망하게 기다렸다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서 성공한 정치인이 대한민국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은 성공하려면은 되든 안 되든 깃발 들고 선거지에 먼저 뛰어들어야 그렇지, 돼요. 그렇지. 나도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국힘 당 대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전환기를 품은 자가 당 대표가 될 거란 얘기가 있던데, 예. 전환길에 대한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예. 전환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당 대표를 만들 수 있는 약간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참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한길 씨의 경우는 개인으로 보면 안 된다. 개인으로 보면 안 이미 된다. 그 국민의힘 기저에 깔려 있는 아스팔트 9구 부대가 지금 이미 들어와 버렸고 네. 여기에 지금 신천지, 통일교, 뭐 부정선거, 아스팔트 세력 다 섞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가문의 자유통일당 여기까지 지금 사실 근저에 지금 다 차지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악을 당했다 일정 부분. 근데 이게 네. 잘 모르는 분석인 게 전환길 강사와 네. 누가 다 얘기하는데 아니 이 보수 지형에서요 전환길 강사랑 그 자유통일당 측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예. 거기 엄청 싸워요. 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자유통일당 계열의 스피커들이 맨날 전환길 강사 욕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덩어리가 요즘 아니다. 신일식 씨랑도 싸우더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분열. 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뭐 자유통일당 세력이 전환기 씨를 통해서 당을 먹는다는 게 아닌 게 안에 들어와서 보면 거기랑 사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다만 전환기 강사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강성 스피커인 거고 민주당에도 결국에는 김어준 씨가 누구 찍느냐로 전당대회가 결정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스피커들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어떤 시대적 트렌드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김어준은 당원 가입은 안 해요. 뒤에서 방송에서 자기가 장난질 다 하면서. 근데 전환길 강사는 당원 가입을 하면서 이게 좀 더 도드라진 측면이 있다. 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원 가입을 하고 개입을 하는 거랑 당원 가입을 안 하고 개입하는 거 요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아니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디어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네. 이를테면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이 5선이나 되는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가가지고 정광훈 씨한테 막 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김어준 씨한테 사람들이 막 이제 절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절을 하는데 유권자를 향해 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 헌법 바깥으로 나가 있는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전환기 씨가 여전히 합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계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근저에 제가 전환기 씨는 대표적인 주자일 뿐이고 사실은 그 기저에 지금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대거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맞는 이 언어들을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표를 받아야만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상화되기가 어렵고 전환기 씨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그냥 표본일 뿐이지 전환기 씨 하나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정상화되느냐?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미 많은 부분이 오염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한국 사회의 과제로 남아버렸어요.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거냐. 네.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은 자가 당 대표가 될 거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나 이 질문은 사실 그냥 뭐 가십성 질문이라고 좀 보고요. 네. 본질은 작가님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니, 질문을 나는 괜찮은 질문이라고 다른 봤는데. 방송에서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본질은 전환기 씨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치우쳐진 이념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 이 대선 이 후보들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이 질문과 답을 하길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이른바 극단적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정당과 공천권을 나눠 가질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네. 그게 이제 자유와 혁신,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정광훈,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즐거운 공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환길로만 점철되는 정당이 아니라 오른쪽에 치우쳐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느냐를 전략으로 가져가는 사람을 지금 당대표로 뽑겠다라는 그런 전당대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꼭 당원들이 그렇게만은 안 되는 게 지난번 한덕수 후보 교체에서도 당원 투표 해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짠물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한동훈 대표를 찍었었던 그 절반의 당원들이 있는 것처럼 꼭 집단 지성이 그렇게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야,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감나무를 흔드네요. 예리했습니다. 야. 비유가 너무 적절했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지난 대선 후보 단일화 국면처럼 친윤계와 선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갈 것인가. 전환길과는 관계가 멀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좀 예상을 해볼까요?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김문수 후보가 친윤계와 가까운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친윤계로 포함됐던 많은 의원들은 한덕수 전 총리를 네. 좀 지지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당이 운영될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을 본보기로 잘라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문수 친윤 이거는 전혀 틀린 해석이고 김문수 후보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과하라고 서영교 의원이 소리쳤을 때 사과 안 해서 떴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행보는 그 친윤계와는 거리가 멀고 김문수 후보는 오랫동안 경기도 지사도 하고 옛날에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자기 코어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지금 대부분 국회의원은 아니라서 그렇지 네네네.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측근 그룹이나 코어 그룹들이 있어서 아마도 거기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 방향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는 좀 예상하기 힘들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상징적인 윤핵관들을 쳐내면서 좀 분위기 쇄신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네. 김계리 씨는 입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계리 씨가 지금 뭐 그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아마 20만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 이제 순식간에 이제 그렇게 막 올라갔는데 김계리 씨 입당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이 전환길 씨가 지금 장동혁 후보 지지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지지하는 것 같았는데 확실하게 저쪽으로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전환길 씨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김계리 씨 불러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함께 해왔던 전광훈 목사 이분 결국 당의 고문이나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 목소리 그동안 내왔던 것에 종착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계속해서 이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제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런 과제뿐만 아니라 보수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친윤계랑 선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갈 수가 없는 게 친윤계라고 분류됐었던 사람이 정당 구성원 국회의원 중에 절반이 넘을 거예요. 대구, 경북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도 사실 포천에서도 그렇고 뭐 김성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대다수의 분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즈음에 함께 친윤으로 분류됐었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때 이제 공천이 돼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뭐 주류이기 때문에 이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친윤을 그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는 없을 거다. 적절하게 좀 느슨하게 연대를 한다거나 전략적으로 같이 동맹을 맺고 당을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죠. 방식이 되겠죠. 그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무난하게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장동혁 후보가 지금 뭐 역전을 하느냐 요건데 이제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이제 만약에 역전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쫓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지 않을까? 한동훈계 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뭐 다양성이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저질렀고 탄핵에 이 반대를 했었어도 어찌 됐건 하나된 일치된 목소리를 통해서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데 자꾸 너희들이 여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니까 이것은 지지층들에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 그런 작업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방선거 때 결국 이들에 대한 어떤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형해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본보기 징계는 있을 거예요. 친한계에서 자꾸 내부 총질하거나 당론 위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성 당원권 정지 내지는 제명 징계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친한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장 듀오거든요. 원내에선 장동혁, 원외에선 장해찬.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군가 했네. 이제 누군가 했네. 장동혁 후보도 친한계와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한쪽이 정리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파를 딱 정리하고 단일 대우로 가는 쪽의 목소리는 장동혁 체제에서도 높을 거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통합을 말하기 때문에 그 통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유통일당 계열과도 통합하고 친한계라도 통합하고 다 통합하자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성공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특정 계파를 막 징계하거나 하는 방식은 좀 아닐 확률이 높죠. 근데 장동혁은 사실 후발주자기 때문에 지금 되게 막 적극적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당 대표가 되면 약간 포섭하고 약간 겸양적인 태도를 보일 거예요. 친한계를 만약에 징계하거나 본보기 징계를 하죠, 그럼 걷잡을 수 없는 갈등,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친한계에서 일단 장동혁을 죽이겠다고 지금 이빠이 내가 일본말을 쓰면 안 됩니다. 아니 괜찮아요. 일본하고 잘 지내자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아니 이번에 스매키리 이빠이 이재명 뭐 다 대통령도 하세요, 한일 이제. 위안부 합의 안 뒤집자 했잖아요. 옛날에 막 친일이라 하더니 그건 그게 거기까지 잘못된 가는 그건 거예요? 잘못-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빠이 지금 장동혁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 한쪽을 완전히 정리하지만 안 된다라는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은 저는 되게 짠할 것 같아요. 예. 대선에서 떨어지고 여기서 그 당사에서 떨어지고. 발박수 치고 막 네. 정권 찌르기 했는데도 당선 안 되면.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난 네. 대선 그치. 후보이기도 했었었고 네. 관성이 이제 질량에 비례하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외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이미 대선 후보 선출된 적이 있었었고 42%를 받았고 질량에 비례한다는 건 당원 80%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절대 김문수 후보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이과입니까?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과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과예요, 하죠. 이과. 이과였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입니다. 결선은 갈 것 같아요. 예. 결선 갈 것 같고 결선을 갈 것 같다. 예. 예. 결선 가면은 결선에서는 어떨까요? 결선 가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죠. 음. 네, 왜냐하면 한동훈 파들이 투표를 포기해 버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덜 온건한 쪽으로. 그러니까 온건한 쪽이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제가 볼 땐 강성인데 더 센 이 어법을 지금 장동혁 후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김문수 후보 쪽에서 볼 것 같아요. 같이 하자고 또 하고 메시지도 내고 있고. 네. 속으로 응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장혜찬은? 저요? 예. 저는 그냥 조경태가 꼴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대학 꼴찌 있으면 좋겠다. 저한테 꼴찌? 그래요? 근데 꼴찌할 가능성이 높지 뭐 거기. 안철수가 저력이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항상 모든 선거에서 자기 여론조사보다는 표가 더 나와요. 그렇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랑 진짜로 자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되겠네요. 네. 초대하면 옵니까? 오죠. 예. 그거는 할수 가리시는 있지. 분이 아니에요. 지금 왔습니다. 불러보셨습니까? 여의도 너머에 해보지도 제가 않고 왜 왔는데 그러십니까? 근데 패배의 늪에다.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아, 저는 되게 그럼요. 좋아하고 네. 최근에 몇 번 자리를 했는데 그 생각은 많이 달라도 안철수 의원 정도의 어떤 행보라면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같이 품고 가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조경태나 한동훈과는 또 결이 다른. 그러니까 이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할 때는 하고 또 쓴소리 할 때는 하고 이게 이 고생할 땐 같이 고생한다라는 게 딱 깔려 있어서 매력을 느꼈네요. 매력 어필. 제가 또 분당 갑에서 안철수 의원님과 함께 선거운동을 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가장 가까이에서 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질게 나쁘게 했어? 정말? 진짜 참 못됐다. 참 좋으시고. 예. 진짜. 근데 그 참-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근데 바른 말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시고 합리적인 말씀 다 하시는데 왜 지지율이 안 나올까라는 그건 정말 좀 신기한 아이러니하죠. 불가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포지션이 늘 이렇게 전체를 그림을 보면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보통은 할 거거든요. 네. 축구를 할 때도 적정한 포지션에 딱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늘 방해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동학 제고님 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진짜 못됐다. 와. 더 왜 얘기하자. 성대모사 하는 거야? 진짜 못됐다. 내가 지금 이 진짜 선거도 사실은 못된 사람인 건 알고 김문수 장동혁 있었지만 도와주고 있는 거야. 진짜 못됐다 저 사람. 아, 실력은 있는데 자리운이 없다. 그렇게 자리- 조롱하고 예. 자기를 그 같이 했던 사람인데. 뭐 조롱이라니 성대모사 하는 거죠. 안철수, 한동훈, 그다음에 이준석 이 세 분을 한번 모셔서 얘기하자. 야, 여기 생각- 터져 요 나가겠다. 세 명을 터져 나간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의 꿈과 희망이 그 자리에 제가 갈 리가 없죠. 예.